봄의 첫 장면은 모두에게 같은 색으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벚꽃길은 산책로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약국 위치부터 확인하게 만드는 경보입니다. 문제는 꽃이 예쁘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몸이 그 작은 가루를 무엇으로 오해하느냐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콧물 하나로 끝나는 불편이 아니라 봄을 견디는 생활비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봄을 아름다운 계절이 아니라 도시와 면역계가 충돌하는 현장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눈물과 재채기로 하루를 시작할까요? 답은 꽃가루 자체보다 몸 안의 경보 시스템이 얼마나 예민하게 작동하는지에 가깝습니다. 면역계는 원래 위험한 침입자를 알아보고 몸을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레르기에서는 비교적 무해한 꽃가루가 침입자처럼 분류됩니다. 몸은 과하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콧물과 재채기와 가려움으로 바깥에 나타납니다. 꽃점막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공기와 몸이 처음 만나는 국경선입니다. 꽃가루가 이 국경선에 닿으면 예민한 사람의 몸은 너무 빠르게 비상벨을 누릅니다. 히스타민 같은 물질이 나오면 혈관은 확장되고 점막은 붓고 분비물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방어체계가 잘못 겨냥한 결과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이 반응이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식물의 계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봄이 빨라지고 따뜻한 날이 길어지면 꽃가루에 노출되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가 적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더 오래 떠다닙니다. 대기오염은 여기서 또 다른 증폭장치가 됩니다. 오염물질은 점막을 자극하고 꽃가루 입자와 함께 몸의 경보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개인의 코에서 도시의 나무로 옮겨갑니다. 도시는 그늘과 경관을 위해 나무를 심지만 어떤 수종은 특정 계절에 많은 꽃가루를 내보냅니다. 가로수는 공기와 온도를 조절하는 인프라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계절성 노출원이 됩니다. 문제는 나무를 줄이자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녹지를 어떻게 설계할지입니다. 그늘이 필요한 도시에서 녹지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건강 비용을 무시한 조경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집 밖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외투와 머리카락과 신발에 붙은 입자는 현관을 지나 거실과 침실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봄 루틴은 산책보다 세탁과 청소와 환기 시간표에 가까워집니다. 창문을 열지 말지, 빨래를 밖에 널지 말지, 외출 후 바로 씻을지 같은 결정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 작은 결정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루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비용도 조용히 쌓입니다. 약값과 병원 방문, 공기청정기 필터, 마스크와 청소용품은 봄에 숨은 지출이 됩니다. 증상이 심한 날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이 흔들리고 일과 학교의 리듬도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재채기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생활 전체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는 개인이 참아야 할 계절병으로만 남겨두기 어렵습니다. 날씨 예보처럼 꽃가루 정보가 더 쉽게 보이면 사람들은 외출과 환기와 약 복용 시점을 더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도 특정 시기의 증상을 단순한 꾀병으로 보지 않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도시 조경은 미관과 그늘뿐 아니라 계절별 건강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의료는 개인을 치료하지만 도시는 노출을 설계합니다. 물론 모든 꽃가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꽃가루가 많은 시간대와 바람이 강한 날을 알고 움직이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출 후 옷을 갈아입고 얼굴과 머리를 씻는 습관도 실내 유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과 치료 선택은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환경이 만나는 조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꽃가루 하나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입자가 도시의 나무와 바람과 자동차 배기가스와 우리 집 현관을 거쳐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알레르기는 그 이동 경로를 몸이 너무 크게 해석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봄꽃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동 경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봄을 사랑하는 방식도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일이면서 동시에 어떤 공기를 만들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도시는 초록이 많은 도시일 뿐 아니라 그 초록이 누구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아는 도시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개인의 봄고생으로만 보면 이 구조는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면역과 기후의 문제로 보면 대처할 수 있는 지점이 훨씬 많아집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같은 계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마다 전혀 다르게 도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봄은 꽃잎보다 먼저 코막힘과 눈물과 약 봉투로 기억됩니다. 그 불편을 개인의 예민함으로만 돌리면 우리는 도시가 만든 봄의 비용을 놓치게 됩니다. 꽃가루를 이해한다는 것은 꽃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봄을 더 공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다음에 꽃길에서 누군가가 계속 재채기한다면 그 사람은 계절을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환경과 싸우는 중일지 모릅니다. 봄이 모두에게 좋은 계절이 되려면 우리는 꽃가루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언어로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알레르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꽃가루가 몸속에서 병균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병균처럼 해석한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이 해석은 한 번 생기면 기억처럼 남아 다음 봄에 같은 입자가 들어왔을 때 더 빠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같은 꽃길을 지나도 몸 안에서는 이미 몇 단계 앞선 경보가 시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봄이 따뜻해진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물이 꽃가루를 내보내는 시기와 양이 달라지면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의 달력도 함께 바뀝니다. 예전에는 며칠만 조심하면 됐던 사람이 이제는 몇 주 동안 약과 마스크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봄비가 꽃가루를 씻어 내려주는 날도 있지만 비가 그친 뒤 바람이 불면 다시 노출이 시작됩니다. 도시의 꽃가루 문제는 자연이 도시에 들어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도시가 어떤 자연을 선택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관리하기 쉽고 빨리 자라고 보기 좋은 나무가 항상 알레르기 부담까지 낮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경은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질과 건강을 함께 다루는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교와 버스 정류장과 병원 주변처럼 민감한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은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꽃가루는 창문으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붙은 입자는 엘리베이터와 사무실 의자와 침대 위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에게 외출 후 샤워는 선택이 아니라 다음날 컨디션을 지키는 방어선이 됩니다. 실내 공기청정기도 마법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필터와 청소 루틴이 맞물릴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지 않는 비용은 피로입니다. 밤새 코가 막히면 다음날의 집중력과 감정과 관계까지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에게는 학교 수업에 집중 문제가 되고 부모에게는 병원 예약과 약 복용을 챙기는 관리 노동이 됩니다. 직장인에게는 회의 중 계속 코를 훌쩍이는 작은 불편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꽃가루 정보는 미세먼지 정보만큼 생활 결정에 직접 연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자신이 어느 꽃가루에 예민한지, 어느 시기에 노출이 커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증상이 심해진 뒤에야 약국을 찾고 이미 하루를 잃은 뒤에야 원인을 추측합니다. 도시는 알림을 더 잘 만들 수 있고 학교와 회사는 그 알림을 실제 생활 규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응은 꽃가루를 완전히 피하는 싸움이 아니라 노출을 예상하고 줄이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꽃가루 지수를 확인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외출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외투를 바로 침실로 가져가지 않는 것 역시 작은 생활 방역입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참는 것보다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모든 장면을 연결하면 꽃가루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이동하는 환경 데이터처럼 보입니다. 나무에서 출발한 입자는 기온과 바람과 오염과 사람의 동선을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입자가 아무 일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루 전체를 바꾸는 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더 좋은 봄은 꽃을 덜 보는 봄이 아니라 노출을 더 잘 이해하는 봄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그늘과 탄소와 미관을 함께 보듯이 알레르기 부담도 같은 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꽃가루 알레르기는 개인의 약 봉투에서 도시 정책의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결국 이 다큐가 묻는 질문은 꽃가루가 나쁜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도시의 봄이 누구에게 어떤 몸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몸의 신호를 개인의 예민함으로만 넘기지 않을 때 봄은 더 많은 사람에게 열릴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작은 입자가 보여주는 큰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기를 함께 만들고 그 공기의 비용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을까요?